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7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 9월까지 돌봄노인 반려식물과 함께 사업 전개.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돌봄노인들에게 반려식물을 제공하는 돌봄노인 반려식물과 함께 사업을 전개한다. 반려식물 제공 대상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10개 시설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 5,785명으로 대부분 홀몸 어르신이다. 반려식물 키우길 희망하는 돌봄노인들에게 스투키, 다육식물, 무순 등 식물을 지원한다. 각 식물을 돌보는 방법을 적은 안내문과 본인의 기분을 매일 점검할 수 있는 반려식물 동행 일지 등도 제공한다. 수원시는 돌봄노인을 계속 발굴해 반려식물을 지원하고 9월 30일까지 돌봄노인이 있는 가정을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수개월째 중단되면서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돌봄 노인들은 외부 활동을 거의 못하는 상태다. 박미숙 수원시 노인복지과장은 반려식물은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돌봄 어르신들이 우울감,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6월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돌봄 취약 노인 폭염 극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노인 폭염 극복을 위한 1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44개 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인력 258명, 10개 권역 돌봄 민간 인력, 수행기관 348명 등 626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대응반이 돌봄 취약 노인을 발굴한다. 민관 공동대응반은 모든 취약계층 노인 집을 방문해 냉방용품 구비 여부 등을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또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행동 수칙 등을 교육하고 냉방용품이 없는 노인에게는 필요한 냉방용품을 연계 지원한다. 수원시 QR코드 활용과 국민안심병원 운영 시민 홍보 강화. 수원시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의 QR코드 활용과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의 대응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노래 연습장이나 뷔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출입할 경우 전자출입명부의 QR코드를 활용하고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우 국민안심병원을 확인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의 전자출입명부 기패스를 의무 적용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줌바댄스 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직접 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 대형 학원, 300인 이상, 뷔페 음식점 등이다. 시민들은 해당 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출입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네이버 카카오톡 패스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간단한 본인 인증을 하면 1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수기 방문 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또 해당 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이용해 방문객들의 QR코드를 스캔, 이용 기록을 남겨야 한다. QR코드 스캔 방식은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름 시설명 출입시간 등 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내주 28일 후 자동으로 삭제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관내 모든 공공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수원시청과 4개 구청은 물론 시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이 투자한 출자 출연기관이나 협업기관 등 관련 기관의 전자출입명부를 적용,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 질환이 아닌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현재 수원 시내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이용 시 호흡기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해 진료한다. 환자가 내원하면 호흡기 증상 발열 등 증상 유무부터 확인하고 진료 구역을 분리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수원시에는 권선구 화홍병원 JS병원, 영통구 나누리 수원병원, 팔달구 동수원병원 윌스기념병원 등 5개 병원이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진료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외래진료뿐 아니라 입원실과 선별진료소까지 함께 운영하는 안심병원이다. 안심병원에서는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이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더를 활용해 해외여행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전담하는 감염관리팀을 구성 운영하고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 환자의 보호자만 절차를 거친 후 출입 가능, 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다. 우태옥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장은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 걱정으로 병원 방문을 망설이는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경기도 최초 아동보호팀 신설, 아동학대 조사,
피해 아동 분리 등 업무 직접 수행.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대대적인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6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는 올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아동보호팀을 신설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최초다. 2019년 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피해 아동 분리 및 보호 등의 업무를 시흥시가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 이후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는 시흥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는다. 시흥시는 복지국 내 아동보육과 전담 공무원 5명 아동보호팀을 구성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전담 인력을 추가 증원하는 등 아동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아동친화도 시인 만큼 시민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흥시를 아동학대 없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꾸며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2020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시흥시 시장 임병택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은 지난 7월 7일 군서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2020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살펴보면 인구교육에 대해 국민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이해와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 정의와 당위성이 기록돼 있다. 이에 시흥시는 가치관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6,419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서로 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19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가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되면서 2020년도에는 출산장려, 결혼의 당위성보다는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 인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인구 현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극복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 내용을 편성했다. 올해 인구교육은 수요자별 맞춤교육으로 초등학생은 주제별로 워크북과 인구창작동화 독후 활동을 병행해 학교에서 주제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중고등학생은 인구에 대한 강의 및 주제별 토론을 통해 가치 있는 인구교육이 진행되도록 계획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학사 일정 연기 등 교육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참여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7월부터 군서중을 시작으로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6개교, 확정 2/하반기 조정사를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참여한 군서중은 다문화 비율이 높아 참여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시통역, 군서중학교 다문화 특별학급 담당교사 도움으로 진행했다며 향후 교육 대상을 일반인 및 기업인까지 확대해 인구에 대해 전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통구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위생 현장 컨설팅 나서. 수원시 영통구 송영환 구청장은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관내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280개소를 대상으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급식위생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급식위생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중독 사고 등 기온 상승으로 우려되는 감염성 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전 직원 20여 명으로 특별히 T/F팀을 구성하여 개인위생, 시설 설비 관리, 식재료 및 식단표 관리 등 위생 상태를 살핀다. 아울러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보존식 하는 방향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현희 가정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품위생 문제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영유아에게 보다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시흥시 정왕본동 사랑의 감자 후원받아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 지난 7일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센터장 정성수 후원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정왕동에 있는 나눔 농장에서 직접 경작한 감자 20박스 200kg를 후원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감자, 고구마, 무 등을 수확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봉사자 지원이 어려워 안산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직접 감자를 수확해 의미가 더욱 깊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센터장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상방향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나눔 농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